4월 들어 중국 항모의 힘자랑이 한창입니다.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이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만 동쪽 370km 해상에서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했는데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동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이번에는 동남쪽으로 기술을 틀었습니다. 괌 서쪽 710km 해상까지 진출해 일주일간 140회에 걸쳐 제2-15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한 것인데요. 유사시 대만을 지원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산둥함이 원거리 종합작전 능력을 업그레이드했다. 대만은 이제 독 안에 든 쥐라며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만 포위 훈련 당시 산둥함과 370km 거리를 유지하며 훈련을 지켜본 니미츠 항모전단은 훈련이 끝나자 정반대인 서쪽으로 항해해 남중국해로 들어갔습니다. 산둥함 감시는 일본 해상 자위대에 맡겼습니다. 취역 후 4년 만에 서태평양으로 나온 산둥함이 기초체력 훈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2019년 취역 이후 한 번도 서태평양에 진출하지 않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조선소에 들어간 산둥함 항모 갑판에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는데요. 산둥함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는 듯 단번에 괌 서쪽까지 진출해 야간 함재기 이착륙 등 고난도의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본국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원양까지 진출해 작전할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산둥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 소련 항모를 베껴 만든 이 항모는 성능과 전투력 측면에서 미 항모전단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중국은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옛 소련 파레그 항모를 개조해 첫 항모 랴오닝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산둥함은 이때 배운 항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설계해 제작한 첫 국산 항모인데요. 산둥함의 외관은 랴오닝함과 비슷하지만 갑판 위 함교를 대폭 줄여 전투기 탑재 대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 갑판 아래도 함재기 적재 공간을 설치하는 등 서방식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기에 랴오닝함은 제2-15 24대가 올라가지만 산둥함은 36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뱃머리 부분을 12도가량 들어 올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스키점프대가 그대로 남았고 항모 동력도 핵 추진 방식이 아니라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예소련식 스키점프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함재기 이륙 중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스키점프대에만 의지해 이륙하려면 기체가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장이나 적재 연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큰 조기 경보기나 전자전기 등도 탑재가 어렵습니다. 미국 항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를 사용하는데요.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릅니다. 반면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톤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소티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이번에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킨 반면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인데 비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요.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한데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황숙광 전 대만군 참모총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중국 항모가 작전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미사일 고속정 등을 이용해 보급함을 격침하면 항모 작전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둥함으로서는 나름 열심히 힘자랑했는데 약점만 고스란히 노출한 꼴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러 한계에도 미국은 중국의 항모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대해 긴장합니다. 작년 6월 진수한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은 미국 포드급 항모에 장착하는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미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항모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갖추고 핵추진 항모까지 개발하는 데는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근해에서는 중국 항모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상 기지에서 발진하는 조기 경보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항모 킬러 미사일까지 동원하면 충분히 미국 항모 전단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은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첫 국산 항공모함을 만들어 미국에게 보란듯이 자랑했지만 오히려 굴욕만 당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